박노인은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냐?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은 소파가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스쳤습니다. 춥네. 괜히 열었어.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었던 시절, 아내와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 갔지, 너는. 나 혼자 남았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칠 전, 친구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영감아, 먼저 가냐? 그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점심이 되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고 라면을 꺼냈습니다. 끓이긴 귀찮네. 결국 라면은 봉지째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TV를 켜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뉴스 앵커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거나 보고 있자. 저녁이 되자 해가 기울었습니다. 방 안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박노인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나 해볼까?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다 멈췄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자.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좋겠다. 시끄러워도. 밤이 되자 복지관에서 온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거기 내가 왜 가? 그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순남 씨는 작은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며칠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다 삐걱거리네. 그때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뭐 하고 있어? 그냥 치워. 딸이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노래교실 다녀봐요. 내가 거길 왜 가? 사람도 만나고, 노래도 부르고. 됐어. 사람 많은데 가기 싫어.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남 씨는 딸이 나가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봤자 민폐지. 밤이 되자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외로움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와도 연락이 끊깁니다. 가까웠던 이웃도 이사하거나 멀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면 마음 한켠이 비어버립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집에 돌아오면 불 켜진 방은 허전할 뿐입니다. 두 번째, 몸이 아프면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습니다. 집 앞 슈퍼 가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가보고 싶지만 망설여집니다. 걸어가다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결국 집에만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말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말 섞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처음 본 이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괜히 민폐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조금씩 말수가 줄어듭니다. 사람이 있어도 대화가 끊깁니다. 마음도 서서히 닫혀갑니다. 네 번째, 가족이 있어도 외롭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있지만 자주 보지 못합니다. 전화 한 통도 짧고 바쁩니다. 다음에 갈게 하고 잊어버립니다. 손주들도 커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버스비도 부담스러운 분이 많습니다. 모임 회비가 아까워서 빠집니다. 돈 없으니 민망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모임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빈 주머니가 마음까지 조용히 묶어둡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있지만 잘 못 씁니다. 문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상통화가 낯설어 포기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선 대화가 빠르게 오갑니다. 읽어도 답장을 못 쓰니 소외감이 커집니다. 박노인은 77세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로당에 가봤지만 말 붙이기 어려워서 나왔습니다. 몸이 불편해 멀리 걷기 힘듭니다. 아들은 멀리 살고 바빠서 연락이 뜸합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앉아 있습니다. 마음속엔 늘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맴돕니다. 이순남 할머니는 73세입니다.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입니다. 딸이 있지만 멀리 살고 자주 오지 않습니다. 바쁘지 하고 이해하려 해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몸이 아파서 복지관에도 못 나갑니다. 가끔 친구가 전화해도 괜히 불편하게 할까봐라며 나가지 않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천천히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사람이 줄고, 몸이 약해지고, 말을 아끼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슬픔과 허무함이 자주 밀려옵니다. 내가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혼잣말로 한숨을 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두 번째, 웃음이 사라집니다. 하루가 길고 지루합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힘이 빠집니다. 즐겁던 취미도 시들해집니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웃음이 적어집니다. 웃음이 줄면 마음도 더 무거워집니다. 삶의 재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몸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해롭습니다. 식욕이 줄어 제대로 안 먹게 됩니다. 영양이 부족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수면도 불규칙해집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만 많아집니다. 결국 병치레가 잦아집니다. 네 번째, 사회적 고립을 만듭니다. 괜히 민폐일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만나자던 약속도 취소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하고 문을 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나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사회에서 멀어집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을 낮춥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민폐가 될까 두려워 말을 삼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심심한 게 아닙니다.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만듭니다. 심하면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박노인은 혼자 살면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켜두고 앉아 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일도 귀찮아졌습니다. 밤마다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납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고민하다 내려놓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약해지고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숨소리마저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겠구나. 이순남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뒤 방에만 있었습니다. 딸이 오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누가 올까봐 대문을 잠가버리기도 했습니다. 밥을 대충 먹고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밤에는 혼잣말로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있어도 아무도 필요 없을 거야. 몸이 굳으니 외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한 발만 내딛어 보기. 외로움을 없애는 첫걸음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앞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누구든 말 걸어보기. 인사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가게 주인에게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동네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서서히 익숙해집니다. 말문이 트이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세 번째, 동아리와 모임 참여하기.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 체조, 글쓰기, 뜨개질.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 번째, 가족에게 마음 열기. 자식이 바쁘다고 서운하기만 하지 마세요. 시간 될 때 전화해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모 마음을 알면 자식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으면 가족 관계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몸을 돌보고 건강 유지하기. 아픈 몸이 외로움을 키웁니다. 걷기 운동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건강이 좋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용기를 냅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기기에 도전하기. 휴대폰 사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세요.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문자 하나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마음을 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괜히 민폐일까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나누는 게 가장 큰 약입니다. 박노인은 아내를 잃고 혼자였습니다. 경로당에 나갔다가도 말이 안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젠 그냥 혼자 살다 죽자 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노래교실 참여 안내에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나갔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할머니가 같이 앉아요 하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매주 나갑니다. 이제는 다음 주에 또 봐요 하고 웃으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이순남 할머니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딸이 와도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같이 노래교실 가자.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몇 번이고 권유했습니다. 결국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순남 할머니도 따라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매주 기다립니다. 다음 주엔 무슨 노래 부를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조금씩 손을 내밀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인사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걸 하나 해보세요.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대나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